뛰어난 경쟁력을 갖고도 자금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창업 벤처기업들을 지역에서 돕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야당과 무소속 기초광역 의원들끼리 연구 모임을 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한지성 나비로 멸종 위기종 2급인 붉은점 모시나비의 보호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골에선 제대로 보기 힘든 연극을 한 극단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공연을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쌀쌀한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22도 안팎에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 있는 곳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가을 외투로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입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는데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창업 벤처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주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대구 모바일 게임 센터로 옮겨온 한 게임 제작업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를 산다 아니면 그 기계 부품을 산다라는 게 이게 담보 가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컨텐츠라는 걸 담보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대구에는 좀 서울보다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이런 창업 기업들을 지역에서 돕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20여 개 강소기업들이 주축이 돼 만든 대경 ACI 엔젤클럽은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투자 마트를 열어 기술력이 우수한 2개 신생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지역 기업들이, 선배 기업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1차 멘토링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금까지. 최근 대구은행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신생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업펀드 조성과 컨설팅, 신금융상품 개발, 금리 우대 정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기술력을 평가해서 지원함으로써 창업하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움직임이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의 공동마케팅실,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는 공동지원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달성군 다사업 세천리 성서 5차 산업단지 안 기계부품협동화단지에서 공동지원시설 준공식을 합니다. 대구 경북 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71억 원을 들여 터 2,700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짜리 공동지원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공동지원시설에는 소규모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공동마케팅실, 국제회의실, 금융기관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지역은행권이 수익성을 이유로 자동 인출기기, 즉 ATM기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 등은 ATM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전체 ATM 기기가 8,600여 대로 2012년 말보다 800여 대 늘었습니다. 은행권은 수익성과 점포 폐쇄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59대를 줄인 반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은 확대 정책으로 940대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지역에서 ATM 기기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55대 중구였지만 봉화군 등 경북 내륙 지역은 10대 정도에 불과해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이자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야당과 무소속 기초광역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댔습니다. 연구 모임을 결성한 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 전 결성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 소속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사용과 정책 집행의 문제점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합니다. 세금을 자기들이 받을 적에는 몇 차례 연락을 해서 내라 하면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기획을 해서 지금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과 시의원 14명, 무소속 2명 등 16명의 대구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은 이런 정기 모임을 하며 대구의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좀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야당 불모지인 대구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당을 넘어서서 누구나 주민의 이익이 되고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은 좀 화합을 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고 상대의 잘한 점이 있으면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겠나.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야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수업료가 일반고보다 3배 더 비싼 자사고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구시 교육청은 자사고 한 곳에 10억 4,500만 원씩을 지원했지만 일반 사립고에는 예산을 8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자사고의 30.5%를 더 지원한 것으로 정 의원은 학비를 3배 더 많이 받는 대신 정부와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적게 받는다는 기존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교육청도 자사고 한 곳에 17억 원을 지원해 일반고 9억 4천만 원보다 84%나 더 많은 예산을 줬습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상 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국비 158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와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복명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동촌유원지 서편 공영주차장 등 오는 2017년까지 대구의 6개 공영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연간 투자액이 20에서 30억 원 규모에 그쳐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연극 구경하기 참 힘든데요. 시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눈높이를 맞춘 포항시립연극단에 찾아가는 연극이 호응이 좋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전합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 상조업체 직원을 사칭한 애살맞은 사기꾼이 노인들을 경품으로 버립니다. 결국 특별 사은품까지 챙겨준다는 꾀임에 빠져 보험 사기를 당하는 노인들. 관객은 자신의 이야기인 듯 빠져듭니다. 차림새라든가 말씨라든가 뭐 이런 등등 적당한 사람 같아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요. 단촐한 무대는 아쉬웠지만 노련한 연기자들은 연극을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농촌 사람들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래 남한 사람 위해 가지고 다 해주시 진짜로 고맙습니다. 연극 4개도 생길 수 있는 일은 포항시립극단이 손수 제작한 단막극입니다. 정기공연 작품을 축약해서 올리던 예년과 달리
올해 처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더 좋은 보람 있는 일들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포항시립극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어린이를 위한 연극 체험과 청소년을 위한 낭독극,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연극 등 4편을 준비해 신청을 받아 찾아갑니다. MBC 뉴스 임여도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8개 구군 보건소에서 동시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65살 이상 어르신, 만 15살 이상의 1, 2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21만여 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으로 불리지만 감기와는 다른 병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10월 경로의 날을 맞아 다양한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펼칩니다. 내일 안동체육관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엽니다. 도내 각 시군은 읍면동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로잔치와 노인 건강 걷기 대회, 체육대회 등이 자율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의성에 집단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인 붉은 점 모시나비 보호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불법 채집을 막기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됩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비 한 쌍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얇은 날개에 빨간 점이 선명합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3년 전 의성에서 집단 서식지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자생 서식지의 개체수가 2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고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대체 서식지도 재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먹이식물인 기린초가 굉장히 풍부해서 붉은 점 모시나비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청과 의성군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불법 채집을 막기 위해 서식처 일대에 CCTV와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했습니다. 또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보호관리 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에 조사를 해서 의성군의 발전 방향을 하고 개체수만 늘어나면은 전국에서 최대 가는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 자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붉은 점 모시나비는 보통 나비와 달리 겨울에 부화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한지성 나비로 종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항동결 물질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아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다음 달 30일까지 대구 달성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달성공원이나 달성고분군에서 촬영한 유적 풍경이나 나들이 사진, 달성공원의 명물과 인물 등 달성과 관련된 사진이면 출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나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촬영된 사진은 더욱 우대한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습니다. 출품 사진 가운데 20장을 뽑아 상을 주고 12월 5일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구의 뿌리 달성 특별전에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이달 8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보름에는 보문의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6시 30분 호반광장을 출발해 무걸공원과 보문수상공연장을 지나 물러울교를 건너 다시 보문수상공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5km를 걷게 됩니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8일에는 달이 사라지는 현상인 개기월식이 있는 날로 천문현상이 주는 색다른 재미를 참가자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 임당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산시는 최근 임당동 831번지 일대에 약 9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 상업 및 주차장 기능을 포함한 임당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6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오는 2016년 12월에 끝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4.2도, 안동은 8.7도로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면서 대구, 안동 낮 최고 기온 22도가 되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문경과 상주 현재 기온 9도로 쌀쌀한 상태고 한낮에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 역시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